AI 챗봇 만들기 어때요? 그냥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랭체인이랑 랭그래프라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간단한 챗봇에서부터 진짜 복잡한 AI 에이전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상사가 우리도 AI 챗봇 하나 만들자 하고 툭 던졌다고 쳐요. 처음엔 에이 뭐 API 한번 부르면 되겠지 싶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와,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는 챗봇. 우리 회사 기밀 자료는 하나도 모르는 챗봇. 이거 뭐 사실상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맥락이라든지 내부 지식 같은 핵심 조각들이 쏙 빠져 있으니까 간단하겠네 싶었던 일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랭체인이에요. 이 랭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머리 아파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딱 맞춰서 나온 그런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하는 정적인 뇌, 그러니까 LLM이랑 랭체인이 만들려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에이전트는요, 기억력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쓸 줄 알고 심지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뭐랄까 훨씬 더 능동적인 존재인 거죠. 그럼 랭체인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이에요. 진짜 딱 레고 블록 같아요. 메모리 블록, 데이터베이스 연결 블록, 프롬프트 템플릿 블록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착착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일일이 바닥부터 코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편하겠죠? 이게 또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바로 공급업체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AI의 GPT를 쓰고 있다가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더 좋은 것 같아 싶으면 코드 딱 한 줄만 바꾸면 돼요. 그럼 바로 전원이 되는 겁니다. 특정 회사 기술에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자유죠. 랭체인의 마법은 사실 이 LCEL, 랭체인 표현 언어라는 것에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먼저 질문을 담는 프롬프트가 있죠? 이걸 LLM 모델한테 넘겨서 처리하게 하고 모델이 뱉어낸 결과를 파서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를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쭉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랭체인을 쓰면 드디어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우리 회사 내부 자료까지 척척 꺼내 쓰는 그런 똑똑한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공이에요. 좋아요. 이제 꽤 쓸만한 챗봇 하나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죠. 만약에 우리 AI가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뭔가 잘못되면 다시 시도도 해보고 필요하면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훨씬 더 복잡한 임무를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럴 때 기존의 랭체인 방식,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는 체인 구조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C단계에서 이거 아닌데? 다시 A로 돌아가서 정보부터 다시 찾아와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기존 체인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막다른 길에 부딪힌 거죠. 이런 복잡하고 순환이 필요한 문제를 풀려면 아예 생각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일방통행도로는 이제 그만 여러 갈래길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래프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랭그래프입니다. 자, 랭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개념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노드입니다. 노드는 그냥 작업의 한 단위,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면 웹에서 자료 찾아와. 이게 하나의 노드. 찾아온 자료 요약해. 이게 또 다른 노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엣지인데요. 이건 더 쉬워요. 방금 말한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길 또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찾기 노드가 끝났으면 다음은 자료 요약 노드로 가.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상태, 스테이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프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 메모장 같은 거예요. 모든 노드가 이 메모장에다 자기가 한 일을 적어놓을 수도 있고 다른 노드가 뭘 했는지 읽어볼 수도 있어요.
덕분에 작업 전체의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걸 실제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심층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웹에서 자료를 탐색하고 그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점수가 낮네? 그럼 다시 탐색으로 반복하고, 괜찮으면 내용을 추출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죠. 여기서 탐색, 평가, 추출 같은 각 단계가 전부 노드가 되는 거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탐색으로 돌아가는 그 흐름이 바로 엣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 구조, 이게 바로 랭그래프가 진짜 강력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랭그래프는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 길을 바꾸는 교차로도 있고 필요하면 유턴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하고 유연한 도로망 같은 거죠. 스스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은 동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랭체인이랑 랭그래프, 대체 뭘 언제 써야 하는 걸까요? 제가 명쾌하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간단하고 순서가 딱 정해진 일을 할 때는 랭체인이 최고죠. 고객 서비스 챗봇처럼요. 하지만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복잡한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바로 랭그래프가 필요한 겁니다. 핵심은 선형 체인이냐, 순환 그래프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신다면 이 비율을 기억하세요. 랭체인은 정해진 순서대로 착착 제품을 만드는 조립 라인이고요. 랭그래프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미션 컨트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와닿으시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만들 AI 프로젝트, 과연 효율적인 조립 라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미션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만들 AI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